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인류 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에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저녁 큰 불의 첨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소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문화재들은 화재에 어떤 상황인지 오늘 짚어봅니다. 기와서 경안신한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사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죠.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첨탑과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도 지난 2008년 2월 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됐고 2005년 4월 5일에는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면서 낙산사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 이 노트르담 화재, 지난 2008년 우리 숭례문 화재와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노트르담 이제 성당 화재와 숭례문 사고는 일단 공통점이 좀 있고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상층부에서 일어났다는 얘기고, 물론 이제 방화와 실화라는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두 개 다 이제 그 위쪽에서 불이 일어나서 아래쪽으로 번져가지고 전체가 그 소실되는 어떤 불상사를 막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노트르담 그 성당 같은 경우는 뭐 첨탑 주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수공사하는 과정에서 비계를 설치하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제 비계와 그다음에 그 목재로 된 어떤 뭐 첨탑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숭례문도 당시에는 2층 물루에서 이제 화재가 이때는 이제 방화였죠. 화재가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물루와 지붕 사이에 이제 그 빈틈으로 이제 살수를 해서 물을 차곡차곡 물을 뿌리대지만 화기를 잡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지붕을 해체를 하게 돼요. 지붕 해체 결정을 하고 위에서 이제 물을 뿌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누각이 이제 그 무너져 내리는 어떤 불상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전체 그 문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문화재 역시 이제 뭐 공통적인 것은 굉장히 그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를 대표하고 국민들 뭐 세계적인 뭐 국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재가 있다는 데서 안타까워 있거든요. 숭례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보 1호 아닙니까? 국보 1호에다가 사실 서울의 좀 핵심을 차지하고 있고 당시에 불이 났을 당시에 좀 밤인데 우리 그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방화기 때문에 또 사실 억장이 무너져 내렸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번에 그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도 전 세계 민들이 좀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또 이런 어떤 뭐 비화하는 만평만화 여러 가지 SNS상에서 애도하는 글들이 저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8년 숭례문 방화 지금 얘기 나오니까 저도 기억이 그때 그 방화한 사람 지금 구속돼 나왔나요? 그건 아직 얘기하니까 뭐 굉장히 화가 나서 말이 그렇듯 우리 그냥 그 소방차 옆에 있으면서도 손을 못 쓰잖아요. 다 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 이번 노트르담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어이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방화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는데 지난 2008년에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화재를 보는 마음이 아마 더 애달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문화재 방재 안전지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청이 이 화재 발생 이후에 각 지자체의 화재 취약 문화재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청했죠. 그렇죠. 뭐 조금 더 빨리 했으면 또 좋을 뻔했죠. 이제 그 산불이 남과 동시에 우리 문화재 부분도 조금 빨리 더 긴급 했으면 좋았는데 뭐 시기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지금도 그나마 이렇게라도 점검을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자체 협조를 요청한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비판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뭐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제 긴급 점검 대상 우리 그 문화재 목조 이 건축물 있죠. 469개에 대해서 이제 긴급 점검을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좀 문제는 이 문화재청과 지자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통합하는 그 관리 시스템이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정부가 좀 직접 나서서 이런 부분은 장비와 인력 사실 이 문화재가 있는 목조 건물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문화재는
진입하기도 어렵습니다. 막상 불이 나면.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경북 지역의 이제 안동의 봉정사 같으면은 물론 이제 진입로도 좋고 뭐 아주 좋긴 한데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건축물은 뭐 이렇게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불 나버리면 뭐 그야말로 바로 소실로 가버리는 거라서 맞아요. 조금 더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문화재 소실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재들도 화재에 참 취약하다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 자리에 있으면 대구 경우를 좀 예를 좀 들고 싶습니다. 네. 그 전에 문화청이 이제 그 지정해놓은 국가 중요 유형 문화재 4,641건 가운데 화재에 취약한 뭐 목재류라든지 종이류가 34%를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재 관리가 뭐 화재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시급하다라고 네. 판단하거든요. 방재청에서도 2016년에 이제 문화재 화재 대응 기술 필람이라는 어떤 그런 그 펴냈는데요. 여기도 사실 보면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있고 또 이제 뭐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 화재에 대응하는데 좀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보 보물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문화재가 119곳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도 앞서 했듯이 뭐 도로가 협소하다든지 산소가 있다든지 이러한 것이 이제 27곳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방 방제 시스템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고요. 대구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우리 지역이 이제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대구 같은 경우도 사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이제 조사한 데 따르면 이제 막 계산성당 제일교회 그다음에 대구 향교, 동화사, 박예사 이런 중요 문화재가 있잖아요. 이게 한 78곳이 되는데 네. 대부분 20여 분 이상의 거리 출동 시간. 예. 그래서 도동서원 같은 경우는 현풍 119 안전센터에서 한 26분 정도 걸린다고 그 대구 향고는 삼덕에서 한 6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사실 화재가 나면은 바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5분이거든요. 뭐 심장도 마찬가지고 5분 내에 모든 소방차가 그 도착해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이제 골든타임 밖의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저마다의 네. 문화재마다의 어떤 소방 방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조 근무는 뭐 그 골든타임이 더 짧다고 봐야 되죠. 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조류, 종이류가 34%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찰이 많은 경북에서는 화재가 나면 문화재 소실뿐만이 아니라 산불 위험까지 있어서 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경북도 먼저 문화재 현황을 보면 뭐 사실 국보급 굉장히 많잖아요. 안동, 영주, 뭐 경주. 우리 안동, 영주 지역만 해도 뭐 국보, 보물, 그리고 이제 뭐 봉정사 극락전을 비롯해서 이미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 34개 점이 있고 34점이 있죠. 그리고 포항만 해도 포항이 사실 뭐 국보급이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신라문화 이 권역이기 때문에 옛날에 여기에도 뭐 냉수리를 비롯해서 이 국보, 보물 그리고 경상북도 지정의 문화재 그다음에 또 일반 동농 문화재 이렇게 다 해서 포항지역만 해도 한 54점이 있고요. 뭐 옆에 경주는 뭐 당연하고요.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네. 분포되어 있는데 그 전라북도의 어떤 그 사례를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는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그 특히 목조 건축의 문화재의 관리를 위해서 이 안전경비원을 24시간 투입을 합니다. 네. 하고 그리고 이 방제 시스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일단은 CCTV죠. 일단은 이 관리 시스템부터 해서 이걸 굉장히 일원화해서 도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우리 이제 경상북도도 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도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골든타임의 확보를 위해서 CCTV 설치해야 하고 또 각 문화재마다 경비 체계를 좀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쭉 해주고 계십니다. 이 화재라는 건 사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이잖아요. 그만큼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평소 이런 화재 대비해서
대구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대구시 같은 경우는 뭐 문화청이 마련한 그 화재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 소방안전관리본부라든지 구군청 실무자에게 배포를 해가지고 숙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중요 그 문화재인 이제 동화사라든지 동화사 이제 그 대웅제 도동서원 뭐 이런 계산성당 이런 9곳에 대해서는 전문 어떤 그 안전관리원이 주야간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24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수방안전 방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80여 건에 이르는 비지정 문화재 내지는 일반 문화재 이를 전체적으로 이제 대구시가 다 이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해마다 이제 7억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예산을 이제 민간단체 그 민간보조로 줘가지고 문화재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을 통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문화재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문화재를 가꾸고 돌보고 하도록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뭐 소방도 이제 관리해야 되고 뭐 건물 그 노후화되는 것도 관리하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이런 시스템들이 노트르담 성당 그 화재 이후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강화시켜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내지는 이제 목적 문화재 같은 경우는 방염 처리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 불꽃 감지기도 설치하고, 네. 그다음에 건물 주변 자동 스프링클러도 뭐 설치하는 등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고, 그동안 사실 뭐 지자체마다 운영하고 있는 방제 시스템 그 인력들이 소방 공무원 출신의 어떤 그런 네. 인력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전문가들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평소에 전문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가동돼야 된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지난 주말에 그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사찰이죠. 공정사에 다녀왔는데 사찰에 가면 풍경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풍경은 이 물고기 모양인데 네. 물고기가 항상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뭐 이런 의미로 이런 가르침을 준다고 합니다. 네.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만큼 정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좋은 들거든요. 지적이시네요. 예, 좋은 네. 지적이시네요. 경북의 상황도 좀 지적을 해주시죠. 예, 뭐 그전에 뭐 이번에 주말에 봉정사 가신 거는 이번에 화재 관련해서 우리 주변 문화재 보러 가신 겁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주말에 한번 네. 기획 한번 다녀왔는데요. 네, 네. 너무 아름다워서 예. 이걸 잃어서는 안 되겠다. 자꾸 네. 누군가 말씀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뭐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자주 또 많이 가보시는 것이. 예. 우리 경북상은 없으니까. 예, 우리 경상북도는 이제 우리가 노트르담 이번에 화재를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짚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선부터 얘기를 합니다만 막상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뭐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큰일 나죠. 네. 우리 경상북도의 지금 우리 이 문화재와 관련해서 이제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이제 상황은 가장 이제 모든 곳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감시하는 이제 CCTV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이것이 그 불국사 그리고 이 석굴암 각각 불국사 이제 32대 또 이 석굴암에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이제 워낙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아날로그형이에요. 이게 아날로그 시스템인데다가 또 이제 화소가 떨어지죠. 한 40만 대 정도. 그러면 이게 한 설치한 지가 이 CCTV도 한 5, 6년 지나면은요. 특히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릿합니다. 네. 흐릿합니다. 야간에는 이 당시에는 아마 야간에는 또 이제 열제교선도 아마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많고. 조금 더 현대화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경주 양동마을의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교체하고 설치한 것이 디지털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제 그 촬영한 화소도 한 600만 대 아주 선명하죠. 네. 설치 초기에는 이런 그 기술적 시설적 보완이 이제 뒤따라가야 되죠. 경상북도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CCTV 교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의 어떤 그 변경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 다음에 뭐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네. 자, 제가 조금 분하면은요, 우리 이제 경북의 경우에는 아까 진행자 교수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산불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 이제 무형문화, 그 문화재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불교 문화재예요. 사실은 네. 불교 문화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에 많이 위치를 했다 보니까 이 자칫하면 이건 뭐 대형 굉장히, 산불로 이어지는 맞아요. 거기 규모가 때문에 큰 불로 번지죠. 이거 진짜 이거는 초동 대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문화재 방제 시스템의 실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방지 시스템들이 뭐 당장 이제 그 세계유산인 하회만을 보더라도 충녀당이나 양지당 같은 경우는 네. 자동 하재 감시 뭐 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는 뭐 소화전만 비치돼 있고, 예, 아까 언급했듯이 뭐 CCTV 같은 경우도 뭐 하수가 뭐 좋지가 흐리다든지 않고. 이런 것도 네.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지금 선진국의 어떤 한 70, 전문가들은 70%의 수준까지 이제 죄송합니다. 70-70%의 수준까지 이제 뭐 따라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아직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다음에 앞서 언급했듯이 목조라든지 종이류 화재 취약한 지 34%나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비슷한 일본이라든지 중국과의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사실 그 격차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가장 이제 문제는 중앙 통제식 핵심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네. 지자체에 이제 모든 예산도 내려보내주고 상황 방제 시스템도 지자체마다 이제 운영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대형 어떤 그래 국보급 문화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네. 초동지나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거든요. 연간 한 2천억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소방 방제 시스템 예산도 다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분산돼서 가지고 이제 운영되고 있고 인력도 그렇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문화재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보수 사업을 통해서 민간이 이제 뭐 그 문화재 돌봄이, 문화재 지킴이, 문화재 가꾸기 이런 네. 각종 어떤 사업 명목으로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버리면 뭐 당국에서는 민간에 돈 주고 관리 맡겼는데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번 기회에 소방 방제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문화재 화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목조라는 사실 때문일 텐데, 자, 이번 사건 이후에 지역에 많이 지어졌지만 화재 무방비 상태였던 그 한옥 숙박업소에 대한 문제도 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네네. 2018년 작년이죠. 12월 이제 수능 끝난 이후에 서울의 고3 학생들이 이제 강릉 펜션으로 갔다가 네. 너무나 안타깝게 3명이 아마 예, 사망을 예, 했었죠. 예. 예. 이제 이런 것은 역시 이제 어쨌든 뭐 이 한옥 체험을 통해서 이제 문화관광 활성화라든지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제 공급하고 뭐 확대하는 것에만 치중을 했는데 네. 이제 이 화재 안전적인 대방 측면. 안전에 네. 있어서는 우리가 좀 굉장히 취약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사실 목조 한옥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제 숙박 시설이 한 1,200여 곳 되는데 대구 영북에 굉장히 많이 많잖아요. 몰려 있죠. 380곳, 네. 뭐 굉장히 많이 몰렸기 때문에. 우리 자랑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뭐 한옥 숙박업주들한테만 다 이제 개인이 관리하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재 취약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뭐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나가는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한옥을 비롯해서 많은 유산을 갖고 있는 대구 경북 이번 계기로 제대로 점검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